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을류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류일주는 요약해서 표현을 하자면 자존심의 화신이죠. 그러니까 자존심은 나의 모든 것이다. 뭐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강박증이 건강적으로 강박증 같은 것과 그런 것에 노출이 돼서 굉장히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삶의 어떤 모습으로 보면 대체로 이제 초년은 아름답고 좋은데 노년은 다소 고독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게 왜 을류일주가 이런 특징들을 드러내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대체로 을류일주는 이 을목이 그 화초의 물상입니다. 화초. 그 다음에 유금이 그릇이죠. 그러니까 화분에 이렇게 피어 있는 꽃 같은 그런 느낌 또는 뭐 바위 위에 있는 화초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상적인 특징으로 이제 보통 초년이 아름답고 노년은 다소 고독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설을 하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류일주를 해석을 하려면 먼저 항상 일주를 이렇게 만났을 때 일주를 볼 때는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꼭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빠지는 부분도 나오고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는 부분도 나오고 또 잘못 보는 부분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주 분석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단순하고 항상 어떤 논리 정연한 절차와 순서가 있는데 모든 학문이 그렇죠. 학문이 되려면은 어떤 그 연역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학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도 없고 또 그거를 써먹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방법과 절차로서 접근을 해야 용이한데 우리가 을류일주를 제가 늘 일주 설명할 때 첫 시간에부터 설명을 했지만은 일주를 분석할 때는 이 순서를 강구하고는 안 됩니다. 물론 더 탁월하고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주를 해석할 때는 이 방법을 따르는 것이 큰 실수 없고 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일주를 분석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물상론으로서 일주를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간과 일지의 어떤 관계가 얼마나 유정하냐, 무정하냐. 이건 오행상의 그 간과 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오행상으로 그 간과 지가 서로 얼마나 유정하고 무정하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십신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일지 십신, 그 다음 보태법, 신설, 지장간. 이렇게 총 6개의 과정을 거쳐서 일주를 분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순서에 따라서 물상론부터, 물상적인 측면에서부터 을유일주가 내포하거나 또는 드러내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류일주는 천간이 을목이에요. 을목은 보통 우리가 물상적으로 얘기하면은 화분에 있는 화초죠, 화초 또는 이제 작은 뭐 풀이라든가 이끼라든가 이런 음목이기 때문에 그런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초라는 이제 또는 풀, 곡식 뭐 이렇게 통변을 하는데 어쨌든 딱딱하고 크고 거대한 나무 이런 것이 아니라 풀과 음목의 어떤 특징, 화초의 어떤 특징을 갖는다. 그런 물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유금은 보통 이제 화분 같은 거예요. 화분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뭐 술잔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제된 금이잖아요. 음금이니까 그러니까 재련되고 다듬어진 금속이기 때문에 그릇 또는 도자기 뭐 이런 물상을 딱딱한 도자기 이런 물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을목이 유금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화초 이런 물상도 되고 또 바위죠. 유금이 금이니까 바위 위에 있는 피어 있는 화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금은 굉장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위치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고 그렇게 뭐 좋은 그러니까 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논할 을류일주의 다른 특징들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또 이제 물상적으로 보면 을목은 화초고 유금은 뭐 낫이라든가 뭐 칼이라든가 가위라든가 이런 물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을목 옆에 이제 낫이나 가위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을류일주는 어떤 초목은 초목인데 화초나 초목이 가지치기 돼 있는 어떤 전지가 돼 있는 따듬어져 있는 그런 그러니까 화초라든가 초목인데 그 초목이 따듬어져 있는 초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을류일주는 어떤 특징을 드러내냐면 굉장히 행동이나 언어 그러니까 은행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 보통 성격이 굉장히 어, 대쪽 같습니다. 대쪽 같은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 이것이 이제 물상론적으로 살펴보는 을류일주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간과 일제 오행적인 유정무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먼저 일간은 음목이죠. 음목이고 유금은 역시 지지에 있는 유금은 금인데 이거는 목이고요. 목인데 음목이고 유금은 금인데 천간으로 말하면 신금에 해당되죠. 신금에 해당되니까 금인데 음금이에요. 그러니까 목과 금의 관계이고 그다음에 음양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극제하는 우리가 십신의 유정무정을 따질 때 극제하는 관계 그 천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오행의 유정무정을 따질 때 극제하는 관계 극제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음양이 같을 때 음양이 같아지면은 이때 이제 그 극제하는 성격이 강렬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무정하기 때문이죠. 무정하기 때문에 극제는 음양이 같을 때 무정해지거든요. 극제하는 관계는 음양이 같으면 무정해지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극을 한다는 거예요. 또 설기하는 관계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설기는 음양이 같으면 무정해져요. 음양이 다르면 유정해집니다. 유정해지고 또 생조하는 관계가 있어요. 생조. 그러니까 생조하는 관계도 설기하는 관계와 같습니다. 음양이 같으면은 무정해지고 음양이 다르면은 유정해진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오행의 그 생극제화에 관한 유무정, 오행 간의 생극제화에 관한 유무정인데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행의 생극제화에서는 생하고 썰하는 생하고 설하는 이런 관계, 생하고 설하는 관계에서는 음양이 같은 관계가 되면은 음양이 같으면 무정해요. 음양이 같으면 무정해지고 음양이 다르면 생하고 설의 관계에서는 음양이 다르면 유정해지고 극제하는 관계. 생설이 아니고 극제하는 관계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음양이 같으면 반대죠. 음양이 같으면 이제 무정해져요. 무정하니까 결국은 뭐요? 무자비한 극이 일어난다는 거죠. 무자비한 극이. 그다음에 음양이 다르면 극제하는 관계인데 음양이 다르면 유정해요. 유정해지면은 이거는 또 극제하는 관계가 그러니까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완만하게 극제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극제라기보다는 보호의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설과 극제에 따른 오행 간의 관계에서 생설과 극제에 따른 음양의 유무정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을류일주를 보면은 이제 극제하는 관계잖아요. 유금이
을목을 이렇게 극하는데 음양이 같기 때문에 무정하다는 거죠. 이 관계는 무정하기 때문에 그 극제가 극심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평관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극심하게 일어나니까 을유일주는 결국은 이 극을 하는데 나를 극하는데 유금이 나를 극하는데 무자비하게 극하고 아무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 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정을 고려하니 극을 하니까 을유일주는 유금이 굉장히 벅차죠. 다루기가 벅차기 때문에 보통 을유일주는 우리가 이제 이 일지는 배우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 관계, 부부 관계 이런 이제 혼인 생활 이런 것들이 좀 기복이 있는 경우가 많고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배우자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잔소리도 많고 나를 굉장히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죠.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또 일지를 그 일지 십신, 일지에 있는 십신으로서 을유일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지의 십신이 평관이에요. 이렇게 유금이 을목을 극해서 평관을 가지고 있는데 평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평관성이 이제 나오는데 일간이 음목이기 때문에 을목으로 음목이기 때문에 평관성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평관성이 잘 드러나죠. 평관성이 강렬하게 드러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보통 건강적으로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심해지면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사람입니다. 항상 본인은 이 삶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위협을 느끼는 거죠. 나를 죽이는 기운 위에 내가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앉아 있는 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보통 화분 속에 화초도 되지만은 바위 위에 메마른 바위 여기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잖아요. 을목은 목이기 때문에 흙이라든가 토라든가 수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는데 바위 또는 쇠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위에 또는 도자기 위에 있는 또는 바위 위에 있는 그 을목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을목이기 때문에 사실 존재할 수 있지 간목이라면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을목이라는 거에 물상적으로 우리가 따지면은 뭐 꽃이라든가 작은 풀 이런 것도 되지만 뭐 이끼 같은 이런 것들도 을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이끼들이 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존재는 하는데 그 존재하는 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척박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좌불안석이 되기가 쉽습니다. 을목일주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또 을목은 이게 이제 겉으로는 이제 화초인데 속으로는 유금인데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칠살적인 속성도 나오고 하니까 겉은 화초니까 굉장히 온화하고 또 다정하고 또 목이에요. 목은 보통 어질 인자예요. 어질 인자 사람이 순둥이고 어지러요. 근데 을목이니까 이제 악착 같은 거는 있겠죠. 집념도 강하고 그렇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유금 바위에다 뿌리를 내리는 바위에 붙어 사는 이제 그런 악착 같은 근성으로 살게 되기는 하는데 겉은 목의 기운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순하고 이렇게 하지만 속은 유금이니까 굉장히 차갑다는 거죠. 이 사람은 냉정해요. 그런 이제 속성들을 이제 드러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칠사를 아까 일지 십신이 칠살이었으니까 계속 칠살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일지의 칠살적인 성향이 강렬하게 드러나는 다른 뭐 갑신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칠살성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갑신은 신금속에 임수라는 것도 있고 무토라는 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을유처럼 이렇게 강렬하게 칠살성이 순수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성향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을유는 오직 신금뿐이에요. 지장간에 신금뿐이니까 굉장히 강렬하게 평관성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어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게 처해서도 참는 성질, 그러니까 참을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인내심이 굉장히 좋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계 질서에 굉장히 잘 적응해요. 위계 질서를 이제 존중하는, 그러니까 이제 위계 질서를 존중하고 이렇게 하니까 보통, 투표를 하거나 이런 게 해서 다수결의 결정이 나거나, 그러니까 대중의 결정,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권력이 결정을 했거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속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을류일주는 이제 그 외에도 뭐 지적질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편관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 그러니까 예리한 지적이죠. 예리한 지적이 좋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뭐 그리고 지적이 예리하다 보니까 약간 독설가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이 워낙 날카롭고, 이게 이제 잘 조화를 이루면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칠살이 잘 드러나는 사람은 독설가가 되기 쉬운데, 한편으로 굉장히 유머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사주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칠살이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칠살이 강하게 나온다는 거는 이 사람은 자존심의 덩어리예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존심, 나의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것을 따를 수 있는데, 자존심이 손상됐을 때는 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게 강하게 드러나고 편관성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어떤 눈치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살피고, 주변의 이목에 굉장히 좌우되는, 이목에 주눅이 드는 어떤 그런 성향들 되고, 남의 눈을 의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물상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렇지만은 을류일주는 그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어떤 명령이나 조직이나 이런 게 속했을 때 명령이 떨어지면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뭔가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시작하고 하는 거는 잘 안 되지만, 일단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그거에 군소리 안 하고 쭉쭉쭉 하고, 또 칠살의 속성으로 인해서 마무리도 잘 하는 그런 이제 속성들은 드러납니다. 다만 을류일주는 이 칠살성이 이렇게 잘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편관성이 워낙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을유일주는 일지 십신으로서 편관성, 이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눈이 굉장히 높아요. 눈이 높고 생각이 굉장히 고상하기도 하고, 또 편관이 이렇게 강렬하게 나오면은 뭐든지 사물이나 사건이나 일이나 뭐 물건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그 크고 확실한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것은 그것들도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을류일주는 이제 만약에 여자가 이 을류일주가 여자다 그러면은 그 남자를 고를 때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라도 하나 남들한테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으면 그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거는 내 자존심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고 확실한 게 뭔가 있어야만이 을류일주한테는 어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시한 거, 평범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을류일주를 굉장히 눈이 높다고도 얘기도 하고 또 고상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그런 성향들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유금의 속성, 이제 그 아까 일지 우리가 이제 했지만은 유금의 속성으로 인해서 유금은 보통 발효식품하고 관련되거든요. 발효식품과 관련돼서 또 을류일주는 보통 그 약물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물 중독이라든가 또는 뭐 마약이라든가 여러 그런 어떤 약물 중독 그런 것도 되고, 어떤 지병이 있어가지고 계속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인한 이제 장기 약물 복용으로 인한 약물 중독 이런 것과도 인연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뭐 알코올, 유금이 술잔이니까 알코올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알코올과 술잔의 물상으로서 알코올과 관련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이런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을류일주의 편관 십신에 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살펴봤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절차인 포태법으로서 또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 을목이 유금을 만났을 때 12운성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을목은 삼합을 할 때 오, 인,
술 이렇게 삼합을 하죠. 오인술. 그러니까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오에서 생지, 인에서 왕지, 술에서 묘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인술의 배열 속에서 유금이 이 오인술을 식으로 배열되는데 역행하는데 여기에서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봤을 때 어, 그 절지에 놓이게 되죠. 절지. 절지고 그다음에 이제 절지에 놓이게 되니까 그 일간이 별로 힘이 없죠. 을목이 별로 힘이 없는 상태예요. 당연히 힘이 없죠. 바위. 바위에는 화초가 어떻게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죠. 그래서 절지예요. 절지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절지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귀가 얇고 귀가 얇아요. 귀가 얇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그 순둥이죠. 사람들이 모질지가 않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 을목도 착해요. 착한 데다가 절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둥이고 착하고 여린 어떤 그런 속성을 갖는데 다만 유금이 이게 이제 금이기도 하고 칠살에 해당되잖아요. 칠살에 해당되니까 칠살이고 유금이 또 그 다음번에 우리가 할 때 신살 다음 단계 신살에 보면은 이게 도화예요. 그러니까 칠살이면서 도화예요. 그러니까 절지이고 칠살이고 도화, 유금에서 을류는. 그렇기 때문에 칠살 도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을류일주는 많은 이성 관계를 갖기 쉽다. 이성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을류일주는 유금이 뾰족한 송곳이라든가 송곳이라든가 뾰족한 거거든요. 바늘이나 송곳이나 또는 칼이나 낫이나 이런 이제 정제된 재련된 금속이기 때문에 그런 물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류일지는 또 평관성을 해서 날카롭다 그랬잖아요. 뾰족하고 날카롭고 독설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쿡쿡 쑤셔보는 거죠. 쿡쿡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떠보는 성향. 사람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툭툭 건드려 가지고 한번 이놈이 어떤 생각이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한번 떠보는 그런 것도 되고 마쿠에서 뭔가 일을 하는 마쿠의 모사꾼 같은 그런 기질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에는 드러나지 않고 마쿠에서 어떤 일을 꾸미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게 이제 을류일주의 이제 대체적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직업적으로 을류일주는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으냐 했을 때 보통 을류가 유금이 그 도화이기도 하고 재련된 금속이기도 하고 을목도 화초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귀금속 관련되는 직업 그런 쪽에서 일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발효식품이에요. 유금이 이게 발효식품과 되게 인연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도자기라든가 항아리 이런 거니까 항아리 속에 술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발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효식품과 되게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술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발효시켜서 하는 뭐 그런 것도 다른 이제 발효시키는 뭐 음식들이 많잖아요. 뭐 된장, 김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식품과 관련되는 일과 인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유금은 칠살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조직 생활 중에도 평관적인 직업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군인이나 경찰이라든가 또는 뭐 죽이고 살리는 직업 중에서 심리학 같은 학문으로 말하면 심리학자라든가 또는 고고학자, 역사학자 역사학자 이런 사람들도 칠살과 되게 관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는 그 어떤 무덤이나 이런 걸 파헤쳐서 뭔가를 증명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칠살 쓰는 사람들은 역사학 이런 것도 관련되고 심리학과도 관련돼요. 왜냐하면 왜 심리학이 칠살적인 직업이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상담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언론이라든가 언론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죠. 또 뭐 단지 뭐 의료 이런 것도 죽이고 살리는 거지만은 장의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약물과 관련되는 제약이라든가 뭐 약사 이런 것들도 을류일주가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직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을류일주는 전체적으로 이제 성격이 보면은 지장간의 신금뿐이에요. 신금이 있으니까 강한 편관성이 나와요. 또 을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편관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으니까 굉장히 강렬한 편관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성격이 대쪽 같고 또 뭔가 크고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쳐다보지도 않는 어떤 고상한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을류일주는 이제 보면은 고서에서 을류일주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바를 보면은 대체로 외롭다 하는 것들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계지명, 그러니까 화계지명이니까 보통 이제 절에 가거나 뭐 이런 것도 되고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화계지명도 이거 고독한 거거든요.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독고지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외로운 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구가 가족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특징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을류일주는 고독해지기가 쉽다. 칠사를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바위 위에 있는 이 을목이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위치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좌불안석인 그런 성향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강박관념 같은 것 또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을류일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자존심은 나의 모든 것이라 그러고 강박증이고 초녀는 아름답고 노년은 고독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이것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체로 이 말들의 의미가 마음속에 와서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을류일주를 우리가 보면은 을류일주는 이 화분에 들어있는 화초예요. 그래서 화초는 보통 꽃이라는 거는 봄, 여름에 많이 활짝 피죠. 활짝 피고 가을에는 시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년은 아름답고 노년은 고독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합으로도 을류일주라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보면 을목이 어떻게 돼요? 을목이 오인 술 이렇게 오인술에서 생지와 왕지와 묘지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갔다 보니까 을목이 음목은 수월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10월이잖아요. 10월에는 묘지에 들어간 죽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보통 나무나 이런 것들은 가을에 이제 수월 그다음에 해월 이렇게 11월 이렇게 되면은 생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나무는 싱싱하게 살아나죠. 그 시기에. 그런데 이 화초라든가 초목이 화초는 나뭇잎 또는 화초 이런 것들은 음목이기 때문에 10월이면 낙엽이 다 져버리고 꽃도 다 시들고 뭐 들판에 나가보면 잔디라든가 이런 풀들도 10월이 되면 다 시들고 이제 볼품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초년은 아름답고 노년은 고독하다. 쓸쓸하다는 거죠. 별로 이제 빛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 쉽다는 게 이제 을류일주의 어떤 포태법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을류일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을류일주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